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순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 주제는 척추측만증입니다. 척추측만증이 무엇이고 또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고대고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님과 함께 오늘 강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대고로병원 정형외과의 서승우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척추측만증이잖아요.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어떤 질환인지 개괄적인 거하고 척추측만증의 종류, 그리고 이제 척추측만증이 얼마나 흔한가, 그리고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어떤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측만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척추가 휜다 이러면은 막 다 척추측만, 저희 자세 안 좋으면 척추측만증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막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 옳은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제대로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척추측만증이 뭔지부터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측만증이라는 한 10도 이상 허리가 휘어진 거를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네. 딱 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휘어져 있는 한 10도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한 10도 이상 되는 경우를 측만증이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만증의 특징은 단순히 이제 엑스레이 보면 허리가 S자 또는 뭐 C자 쪽으로 이렇게 휜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엑스레이처럼, 아니면 보시면 저 등 튀어나온 것처럼 네. 이렇게 꽈배기 이렇게 뒤틀리듯이 몸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틀리면서 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좌우로 휘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도 그렇죠. 굽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굽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되는 예, 거죠. 이게 이제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차원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이 어느 한쪽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늑골고라고 하는데 등이 올라와 있거나, 이제 특히 구부려 보면 저게 더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허리가 휘는 게 좌우가 비대칭이 보이잖아요. 네. 먼저 한쪽 등은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한쪽 가슴은 나오고 이 어느 한쪽 가슴은 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네. 주로 여성분들한테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이제 가슴이 크기가 차이 난다고 이제 그런 이제 측만증 때문에 뭐 발육이 안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제 몸 체형 자체가 뒤틀려 가지고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가슴 부위의 크기가 이제 달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이렇게 꽈배기 뒤틀리듯이 하면서 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튀어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수술할 때 저기 보시면 등이 어느 한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절제를 해요. 뼈를 절제하는 건가요? 예. 네. 늑골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흉곽 성형을 해주면 그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등 튀어나온 게 많이 없어져요. 수술만 해서는 저게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도 이제 환자분들은 등 튀어나온 거를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제 흉곽 성형 수술을 하는데, 해도 뭐 다른 부작용 같은 거 크게 있지는 않고, 뭐 심폐 기능에도 뭐 문제 없고, 그런 거 이제 연구 논문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수술 전후 해가지고, 수술만 해가지고 이렇게 등이 튀어나왔어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늑골 성형을 이제 다시 와서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 이게 측만증이라는 게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미 다. 예.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뭐 변형의 진행하는 게 보니까 어렸을 때 성장, 이제 특히 사춘기 급성장할 때 많이 휘더라. 네. 이제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요. 측만증의 종류에 보면 이제 기능성 측만증,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휘고 이 자세 불량 때문에 휘는 경우를 일컫는 거고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너 그렇게 앉으면 측만증 걸려 이렇게 말하는 게 그쵸. 이거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는 구조적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영구적이고 잘 유연성도 적고 이제 교정이 또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거는 구조적 측만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측만증에 보면 이제 그 다리 길이가 틀리거나 그래서 이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네. 이제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아니면 이제 자세성 그리고 이제 다리 길이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 다리가 한 1.8cm 나는 거를 다리 길이를 맞춰주니까 뭘 받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측만증이 없어졌잖아요. 교정이 됐네요. 정말. 예, 네. 그런 거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이게 휘었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상해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봐 하고서 엑셀 찍으니까 저렇게 바로 찍혀요. 네. 그게 이제 저런 게 자세성 측만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가 좀 자세가 안 좋고 휜 것 같이 보여도 자세성의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10세 미만 아동한테서 워낙 이제 허리가 유연하고 네. 또 애들이 자세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꼭 진짜 측만증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세성인 경우가 많고요. 똑바로 앉으라 하면은 교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디스크 같은 게 있어도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허리가 하듯이 아파가지고 그 이제 안 아픈 쪽으로 기운다. 저기 보시면은 MRI에서 저기 블록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네. 여기요. 네. 요거가 이제 그 디스크가 있으면은 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삐뚤어져 보이죠. 통증을 좀 피하려고 계속 비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기능성이고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그 디스크 요것 때문에 이제 허리가 좀 이렇게 삐뚤어 보이죠.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구부리는 거. 이것도 이제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그 측만증에도 보면 선천성으로 생기는 선천성 측만증, 뭐 신경 근육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뭐 섬유종 때문에 생기는 거.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요게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취급하는 거는 특발성 측만증. 요거는 이제 그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불분명한 예, 불분명해서 특발성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천성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여기 보면 뼈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척추뼈가 잘못돼서 생기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요게 이제 반척추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요거를 제거하고 이제 그 뼈 이식하고 해서 고정을 해주면 이제 바로 이제 척추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근육성. 이제 신경 근육의 문제로 허리를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휘는 것 이런 건 이제 신경 근육성. 그러니까 측만증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 근육성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 보면은 이렇게 허리가 밑에서부터 잡아주지 못하니까 무너져가지고 골반도 휘어진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특발성은 그러진 않아요. 특발성을 보면은 나름대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휘어 있어도. 네. 그게 이제 특발성과 이제 신경 근육성으로 인한 거에 차이가 되고요.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신경 근육성 측만증에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목적은 이제 그 바로 안 치워주려고 수술을 해요. 네. 이렇게. 지금 왼쪽의 아이가 그쵸. 오른쪽처럼 된 거죠? 예, 수술 전, 이제 수술 후. 이제 이거 세워주는 거죠. 우리 네. 그 쓰러진 그 나무 있으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가 여기 계속 앞으로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이 턱을 찧어가지고 저 넘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앉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그 팔을 짚고 앉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술도 해주고. 이 측만증이 심하면은 이 복부가 눌려가지고 이 폐에 있는 데가 압박이 돼요. 그러면 심폐 기능이 저하되는데 수술하면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심폐 기능. 그리고 심하게 이게 또 복부가 눌리면은 이 먹은 음식이 거꾸로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해가지고 누르고 있으니까. 누르고 이게 다 이제 허물 입천장 벗기듯이 식도 그 점막이 다 벗겨진 거예요. 뻘건 게. 그러다가 수술해주고 나니까 2주 만에 이게 싹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수술 후에. 그래서 이제 측만증이 있으면 복부 장기가 눌려가지고 이게 위산이 거꾸로 역류해서 식도가 이제 그 궤양이 생기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수술합니다.
신경 섬유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커피 반점이 있는 것. 네. 이제 측만증 있는 환자분들이 간혹 이렇게 커피 반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한 5개 정도, 500원짜리 동전 크기 5개. 음.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 섬유종을 의심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 여자한테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 측만증이 절대적으로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각도가 대부분은 보면 한 10도에서 20도 사이에 많이 분포해 있고요. 네. 막 수술 필요로 하는 4, 50도까지는 한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이제 좀 자꾸 줄어들어요. 심각한 양상은 저 확률이 적은 그쵸. 거죠. 네. 줄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 10도, 20도. 네. 이제 그 정도 각도에 머물고요.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체조 이런 거 하고 20에서 40도 넘어가면은 그 보조기 같은 거를 채워요. 네. 그리고 이제 50도가 넘어가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적 치료를 같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미리 조치를 취해 두는 거죠. 그쵸. 네. 이제 50도 하면 그 생긴 모양 때문에 이제 휘어진 모양 이것 때문에 이제 중력 때문에 이게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심해지는 거군요. 예, 기둥도 이렇게 있을 땐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 점점 빨리 쓰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 50도가 넘으면은 이제 그 수술로 잡아줍니다. 운동 치료. 그래서 이제 운동 치료는 스트레칭 운동인데 이건 이제 우리 운동 처방서 선생님이 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보면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결국 이제 허리 근력이나 이제 자세 개선이 되면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18도였는데 운동하니까 8도로 정상 범위로 좋아진 경우. 이분도 그 특발성인데 그쵸, 좋아진 특발성이죠. 거죠? 예, 하면은 이제 좋아져요. 그래서 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허리가 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60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 그 노인 분들한테서는 그 3명 중에 한 분이 허리가 10도 이상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잡아주기 이제 근력이 약하니까 이제 쓰러지는 거죠. 기둥이, 허리 기둥이. 네. 그래서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오늘 운동이 꼭 구조적 척추측만증 뭐 환자뿐만 아니라 뭐 자세로 인한 사람한테도 좋고 그쵸, 허리가 굽은 노인분들한테 효과가 있겠네요. 그건 제일 좋죠. 네. 노인분들한테서 이제 허리 휘는 원인은 이제 2가지인데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약하거나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허리가 이제 압박골절로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근육이 튼튼해지면 허리를 딱 받쳐줘가지고 그래서 보면 허리 꼿꼿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보면 허리가 더 꼿꼿한 게 근육이 또 튼튼하니까 이제 허리도 꼿꼿하고 튼튼한 거죠. 그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네, 자세를 그거 유지하기 해야 됩니다.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든 여자든 이제 특히 여성분들 50세가 넘으면 이제 갱년기 들어가시면서 근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약해지면서 이제 허리가 조금씩 휘어요. 그래서 한 40대 이 정도서부터 근력 운동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보면은 한 22도 이렇게 좀 많이 휘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8개월 꾸준히 이제 연습하고 했더니 12도로 거의 반듯해 보이죠. 그죠? 뭐 다른 외과적 치료나 그런 게 없이 그런 거 없이 이제 운동만 해도 예, 이렇게 운동만 해서. 근데 운동해가지고 다 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선 효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하면 한 5도, 10도 이렇게 개선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좀 방심하고 있으면 또 슬그머니 옛날 각도로 들어가고 우리 젊은 이제 분들 보면 네. 막 이게 여름철 되면 운동해가지고 이거 몸짱 만들었다가 겨울에 이제 먹기만 하니까 다시 쉬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네. 이 허리도 이 관리하시다가 이제 학생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얘가 이제 시험 뭐 이런 거 준비 학업으로 관리 안 하면 또 슬그머니 자기 각도로 가가지고 그렇죠.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걸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척추측만증을 서수원 교수님께 배워봤는데 네. 이제는 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직접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은 서수원 교수님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운동 처방사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서수원 교수님과 잠깐 이별하고 처방사 선생님과 함께 운동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죠. 여기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네, 잠깐 쉬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운동 처방사 김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운동이 좀 척추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좀 배워보기 전에 좀 어떤 운동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운동은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운동을 하실 건데요. 척추측만증을 아까 수업을 들으셨듯이 측만증은 기능적 측만증하고 구조적 측만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세가 단순히 안 좋다거나 습관이 안 좋아서 휘는 측만증은 오늘 저랑 하는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구조적 변형이 생긴 측만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척추를 세운다 하더라도 척추 자체에 구조적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일자로 세워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세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 나온 사람이 나 배 안 나온 척 이렇게 힘주면 배 들어가 보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척추가 이렇게 휜 친구가 여기 근육을 조금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하면 아닌 척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다시 내가 또 느슨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또 이렇게 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아닌 척 하는 자세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척추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척추가 똑같이 휘는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힘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다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가셔서 엑스레이 직접 보시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미는 방법, 뭐 허리가 휜 친구는 여기를 내리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자세를 꼭 배우신 다음 그 자세를 계속 숙지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저랑 같이 하시는 요런 척추를 세우는 운동들을 계속 병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 친구가 이렇게 운동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요령이 있어서 요걸 좀 세운 다음에 다양한 동작들을 하면 훨씬 더 이 동작을 유지하기가 편하니까 네. 효과적이니까 꼭 그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배우신 다음 저와 함께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운동 어떻게 보면 척추 교정의 기본 같은 그렇죠. 운동인 척추를 거네요. 세우는 동작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던 친구가 네. 척추가 50도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세우는 동작을 배웠어요. 이것만으로도 척추의 각도의 개선에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북목 이렇게 있어서. 세우는 동작을 좀 저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필요한 운동이니까 뭐 척추가 워낙 요즘 흰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자세가 맞아요. 안 좋아서 해보시면서 정말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이 네, 왜냐하면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살짝 무릎을 엉덩이 넓이로 벌리시고요. 엉덩이 넓이로 네. 벌리고. 그다음에 키만 크게 앉아보실게요. 이 자리에서 키만 크게. 네, 제일 그냥 늘리는 그냥 거죠. 몸을. 맞아요. 나 키 커진다라는 느낌으로 키만 크게 앉아도 자,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네. 그죠? 근데 척추가 이렇게 몸통에 있고요. 이 척추 끝에는 엉덩이가 매달려 있고 네. 이 척추 끝에는 머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키만 크게 이렇게 늘리는 척추랑 엉덩이 밑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늘리는 척추랑의 차이가 있겠죠. 위에서만 당긴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양쪽에서 당겨줘야 그래서 더 커진다. 네, 밑에서 당기려면 그냥 키 크게 이게 아니고 네. 아랫배 힘 딱 주고 바로 주고. 네. 아랫배. 저는 항상 오줌 참는 힘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딱 아랫배 소변 참는 힘 주고 그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지금 말려 있으니까 한번 어깨 뒤로 제껴주고 네. 턱 당기고 머리가 천장을 향해서 발사되게 그렇게 당기면 안 되고 턱 당기고 시선 앞에 보실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뒷목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매우 불편해 보이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자, 아랫배는 네. 계속 힘주고 계셔야 되세요. 네. 자, 이 자세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저랑 같이 운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는 계속 힘주시고 양손 폭에서 가슴 앞에 폭앤손 네. 밑으로 쭉 늘려주시면서 턱 뒤로 고개 뒤로 젖혀서 앞에 목 늘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저 평소에 좀 자세가 안 좋았나 봐요. 아까 이렇게 보니까 엄청 거북목이시더라고요. 꽤 힘드네요. 네. 자, 양손 폭에서 왼쪽 가슴에 네, 놓을게요. 왼쪽 가슴이요. 자, 대각선으로 늘려주면서 시선 척 들어서 천장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쪽 목 늘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쪽 목도 늘려줄게요. 턱 들어서 쭉. 자, 여기 늘어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목 충분히 늘려준 상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랫배 힘 주시고 네. 아까처럼 키 커지게 유지. 자, 이제 어깨가 이렇게 굽은 어깨 피는 동작 할 거예요. 네. 팔 만세.
자, 계속 배에 힘 주셔야 돼요. 네네. PD님 계속 배에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티 났나요? 네, 엄청나요. 아, 이거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알고 배에 있구나. 힘 주시고 천천히 팔꿈치 당겨서 뒤에 네. 등 모아줄게요. 등 모아줄게요. 이쪽으로 네. 가겠습니다. 다시. 자, 다양한 방법으로 각도마다 근육이 뒤에 쓰이는 근육이 달릴 건데 오늘은 저랑 딱 90도까지만 네, 내리는 동작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5번만 할게요. 하나, 등 모아주고, 둘, 셋, 넷, 키 커지세요. 네, 네. 5, 정지. 자, 90도 됐나? 앞에 한번 보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네. 하나, 뒤에 날개뼈 모아주기. 등, 셋, 넷, 5, 정지. 네. 좋아요. 한 번 더 있어요. 손 이렇게. 아, 네. 자, 주먹 모았다가 뒤로 하나, 둘. 자, 배에 힘 빠지셨어요. 셋, 넷, 되게 전문가시네요. 5, 정지. 아, 네. 정지. 키가 다시 작아지셨어요. 네. 키 크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날개뼈가 뒤에 네. 등에 붙게 쭉 날개뼈를 네. 등에 붙이는 이렇게. 느낌으로 둘, 셋, 넷, 5, 정지. 네. 자, 이제 팔이 아파요. 그죠? 네. 그대로 팔 내려서 팔꿈치 몸통 옆에 붙일게요. 네. 자, 배꼽에 힘 계속 주시고 네네. 키는 계속 커지고 예, 계세요. 예. 자, 아랫배 힘 주시고 천천히 옆으로 90도 벌릴 거예요. 맞아요. 피디님 등이 이렇게 굽으셔서 네.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아랫배 힘 이렇게. 주셔서 쭉 벌려줄게요. 이렇게, 네. 자, 자기가 벌려질 수 있는 각도까지만 벌리실 거예요. 네. 셋, 넷, 5. 그대로 팔 뒤로 크게 돌려서 네. 크게 돌려서 스트레칭. 오. 양팔 귀 옆에 붙여서 네. 배꼽 당겨서 등 둥글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다시 아까처럼 팔꿈치 몸통 옆에 붙여서 네네. 후 키 커지세요. 후 팔 벌려서 키 커지기. 네네네.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갈비뼈 나오세요. 네네네. 아랫배 힘. 다시. 자, 팔 뒤로 크게 돌려서 다시 등 둥글게. 자, 뒤에 척추가 쭉 늘어나는 느낌 나게. 지금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다시 후 키 커지세요. 네. 다시 팔 뒤로 크게 돌려서 없어. 등 둥글게. 다시 호흡 후. 넷. 다시 팔 뒤로 크게 돌려서 등 둥글게. 다시 후.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네. 5. 크게 돌려서 등 둥글게. 배꼽 계속 당기세요. 네. 허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 나. 너무 그렇게 숙이면 안 되고. 네. 자, 여기서 배꼽을 당기셔보세요. 자, 다시 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네.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다시 거북이가 되셨어요. 아, 네. 탁 당기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 네, 맞아요. 둘, 반대로. 시선 앞에 볼까요? 셋, 어깨를 뒤로 쭉 늘려주세요. 넷, 5, 6, 7, 8, 9, 10. 조금 더 어렵게 아, 네. 이번에는 회전하면서 다리도 살짝 들어볼 거예요. 아, 이렇게요. 하나, 네. 그래서 몸통을 조금 더 비틀어서 세워줄 거예요. 저 키 커지게. 다시 둘, 셋, 넷. 시선 앞에. 아, 네. 5, 6, 7, 8, 9, 10. 오.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땀이 나는데. 깍지 껴서. 아, 네. 자, 옆으로 한번 늘려줄까요? 네. 하나. 그렇죠. 자, 옆으로 늘려줄 때 허리를 꺾지 말고 네. 상체는 우리 아까 서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셔야 아, 네. 돼요. 자, 옆으로 늘려주고 그대로 앞으로도 한번 늘려줄까요? 쭉 배꼽에 힘줘서 등 둥글게. 그렇죠. 자, 등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다시 가운데. 다시 한번 옆으로 네. 늘려주고 자, 등 둥글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늘려줄게요. 다시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등 둥글게 다시 앞으로 등 늘려주고 반대쪽으로 늘려줄게요. 자, 어떠세요? 이것만으로 네? 어때 보여요? 매우 힘들어 보이시죠? 아, 근데 몸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유연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있는 자세랑 네. 또 지금 아랫배 힘주고 키 커지는 자세에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 자세랑 네. 차이점을 그러니까 느끼세요. 좀 약간 제가 항상 이러고 있으니까 못 느꼈는데 좀 약간 카메라로 보니까 확실히 좀 딱 펴져 있는 느낌이 들긴 맞아요. 하네요. 지금 네. 엄청 잘 네. 세우고 계세요. 네, 하도 쓴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혼나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 하는 동작을 조금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의자에서 일부러 앉아서 의자 운동을 한 이유는 수시로 자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뭐 하루에 2번, 3번이 네. 아니고 이거 지금 하는 거 한 5분에서 10분밖에 스트레칭 안 되거든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 하시다가도 그냥 한 번씩 쭉 이렇게 한 5분씩만 하려 한다고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세우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생활하다 보면 등이 굽어질 거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세워주는 동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교수님 설명드렸듯이 측만증이 일시적으로 잠깐만 지금 휜 게 아니고 이 휜 거를 평생 본인이 유지 관리하면서 안 아프게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당장 뭐 각도가 20도가 30도가 20도 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휘어진 척추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더 무너지고 아프고 그러지 말기 위해서 내가 근육 콜셋을 계속 만들면서 산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수시로 내 생활 속에서 계속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척추측만증이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계속 이렇게 세워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운동하시는 환자분 중에 70세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5번, 6번씩 계속 코어 운동을 하세요. 저보다 잘하시죠? 운동은 플랭크 100초씩 하세요. 저보다 잘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네. 안 아프게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운동의 알겠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 뭐 지금 어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내 생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서 하는 운동도 한번 서서 하는 배워보도록 운동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선생님과 마주보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똑바로 쓰는 자세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측만증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치가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새. 아치가 뭐였다는 발 게, 아치가 네. 이렇게 무너져서 아, 평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아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게 아치 무너지면서 무릎이 이렇게 모여요. 그치? 이렇게요.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플랫백이라고 해서 네. 등이 원래는 이렇게 살짝 둥글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판하게 돼요. 이러면서 어깨가 굽고 목이 앞으로 나오고. 딱 저네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치만 이렇게 세우는 다리 아치만 세우게만 해도 상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펴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치 세우는 운동을 할 건데요. 똑바로 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비틀면서 서볼게요. 무릎 쭉 핀 무릎을- 상태에서. 양쪽 무릎이 얘가 무릎이면 네.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허벅지 허벅지 딱 붙이는 힘도 주세요. 네. 그리고 아랫배 힘 줘서 엉덩이 안으로 살짝 당겨줄게요. 엉덩이 안으로 말아줄게요. 네. 그러면 이 하체의 힘이 엄청 들어가 있고 지금 아치도 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숙이고 싶어도 옆으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오. 그죠? 네. 하체 힘 딱 주면 그 상태가 되시거든요. 아치는 계속 떠 있고. 그래서 그 상태 유지해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연습할 거예요. 네, 유지해서. 네. 다시 하나,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둘, 그렇죠. 계속 아랫배 힘주고. 셋, 허벅지 허벅지 붙이는 힘도 네. 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씩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아까처럼 하체 힘 유지하고 네, 무릎 바깥쪽으로 비틀고 허벅지 붙이고 엉덩이 안으로 말고. 네. 좋아요. 하체 힘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 볼게요. 네. 다시 하나. PD님 약간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시 일어나고. 후. 둘. 그렇죠. 다시 일어나고. 하체 힘 계속 유지하고. 네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이번에 일어날 때 뒤꿈치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그렇죠. 다시 하나. 으차. 둘.
뒤꿈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의 정지. 네. 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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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체중 실어볼게요. 오른쪽에 체중. 네, 이렇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살짝 들어서 오른 다리로만 버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그다음에 왼쪽 다리에 체중 싣고. 네. 그렇죠. 다리 살짝 들어서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잘하셨어요. 아, 너무 좋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 전혀요. 저 오늘 계속 하고 싶어요. 정말. 아, 계속 할까요? 아니야. 아, 근데 저 신기했던 게 제가 일부러 펑퍼짐한 옷 입고 왔는데 어디 힘 뺀지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네, 보여요. 아, 네. 아, 정말. 자, 이번에 마지막 스트레치. 살짝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네. 팔 하나 네. 들고, 자, 등 둥글게 이렇게 말아볼게요. 이렇게요. 네. 다시 반대쪽으로 팔 펼쳐서 어깨 쫙 늘려주세요. 다시 둘, 둥글게 말았다가, 오. 회전. 이거 진짜 허리가 쫙 늘어난 느낌이 드네요. 정말. 셋, 다가 회전할 때, 회전, 팔 네. 들어서 회전. 이때 이쪽 앞에 어깨. 네. 자, 이쪽 앞에 어깨 늘어나게. 네. 그래서 다시 넷 늘려주고, 다섯 늘려주고, 여섯, 일곱, 여덟. 다 했어요. 네. 아홉. 다 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열. 맨날 다 했다고만 하신 거. 네, 팔이 하나 남았어요. 네. 팔이 하나 남았어요. 다시 하나. 둘, 등 둥글게 말았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진짜 네, 마지막 진짜 열. 마지막. 잘하셨어요. 아, 즐겁네요, 정말. 피디님 지금 가서 키 재면 키가 커져 있을 거예요. 정말. 아마. 근데 진짜 이게 저 마지막 운동할 때 느꼈던 게 이 여기 라인부터 이 척추 라인이 이렇게 쫙쫙 늘어난다는 그렇죠.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정말로. 아, 정말. 근데 정말 효과는 힘들지만 효과는 제가 좀 유난히 힘들어하는. 네.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자세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를 좀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니까 이렇게 힘든 거지 아마 다른 분들은 더 쉽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틈날 대로. 네, 틈 나는 대로. 네. 요게 좀 정되면 몇 분 만에 끝나나요? 보통 요렇게. 내가 빨리빨리 동작을 한다면 5분이면 될 거예요. 네. 5분이면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해주기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들을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바른 자세 강의하면서 이 동영상을 3분짜리가 있거든요. 3분짜리 쉬는 시간에 튼튼히 선생님들한테 틀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따라서 하고 있어요. 좋은 예로 그런 거 보여드리고 제 네. 영상 보여드리면 나쁜 예로 보여드리면 그렇죠.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운동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한번 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서준 교수님과 이제 남은 시간은 질문 들어온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좀 늙어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연님께서 필라테스나 도수치료, 마사지 등이 이런 척추측만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운동 자체가 이제 어떤 효과를 갖냐에 대해서는 좀 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효과가 뭐 없다 네. 또는 뭐 해서 하여간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그 결론은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이어가지고 뭐 필라테스든 도수치료든 그런 이제 좀 근육의 그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면은 뭐 되고요. 마사지는 사실 뭐 이렇게 근육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제 통증 같은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육 풀어주는 정도. 예, 네. 근육 풀어주는 정도니까
그 실제로 근육에 이제 자기가 힘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는 동작이면은 뭐 필라테스든 도수치료든 뭐 어떤 것이든 뭐 그 코어 근육 운동이든 뭐 PT든 뭐 그런 거 어떤 거 해도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 아까 좀 배워보면서 궁금했던 게 몇 도 이상 넘어가면은 좀 이제 아예 운동이 조금 의미 없어지는 순간인가요? 그 한계가 꼭 네.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한 50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아. 50도가 그 이제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20도 미만. 이제 각도가 경미할 때 그때는 이제 그리고 또 유연할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운동 같은 거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근데 이미 한 4, 50도가 넘어가면은 이 뼈나 이 척추뼈의 그 관절이 굳어가지고 네. 운동만으로는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보조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더 휘지 못하게 잡아주는 이제 그런 조치를 이제 치료를 합니다. 아, 어느 정도 심해지면은 보조기나 수술로 예, 이제 예. 넘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다른 일보 질문 살펴봤고요. 그리고 효중성님께서 좀 횟수를 늘리지 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이런 체조나 운동을 해주면은 남자 여자 똑같이 해주면 예. 좋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매일 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운동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지 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 몸이 근육이 이게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또 하고 나면 또 효과가 있다가 네. 다음날 이제 또 안 한 것처럼 되고. 그래서 그 운동은 꾸준히 뭐 매일 이렇게 아침 또는 뭐 저녁으로 뭐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자주 해주시면 좋죠. 아, 알겠습니다. 혹시 처방사님의 성함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영도님께서 한 번 더 그러면은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펴주시면은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측만증 운동처방사 김정열입니다. 이름 기억하기 좋으시게 네. 정열, 척추 정열. 아, 실제로 철자가 정열이잖아요. 네, 정열이세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이 운동, 척추 정렬을 위해서. 이거 하려고 개명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본명이 김자, 정자, 열자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오영도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커피러버님께서 골반 비대칭이 좀 척추측만증과 관련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제 골반 비대칭이라는 건 이제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측만증 있을 때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허리가 이제 이렇게 휘면서 골반이 같이 틀어지면서도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의 그 변형 때문에 그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다리가 이제 길이가 틀려가지고 네.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허리도 괜찮고 또는 이제 다리 길이도 괜찮은데 이제 짝다리 짚는 습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골반이 틀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인에 따라 그러니까 허리가 원인이 돼서 골반이 비대칭이 올 수도 있고 다리의 그 하지 부동 길이가 틀려서 올 수도 있고 이제 나쁜 습관 짝다리 짚는 습관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서 이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아, 하나하나씩 좀 찾다 보면 원인을 발견할 수 대충은 있겠네요. 이제 어디서 오는 건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리나 뭐 다리 길이 차이나 안 좋은 자세, 습관 예. 이런 거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나님 질문인데요. 척추측만증이 좀 생리통과도 연관이 있나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 측만증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증상이 없어요. 허리 통증도 증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춘기에 그 여학생들이 급성장할 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한 2, 3년 잠깐 휘는데 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냥 확 허리가 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각도가 커져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측만증과 어떤 생리통이나 이런 증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수연님 질문인데요. 이게 잠잘 때는 제가 자세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 잠잘 때 자세도 측만증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나? 측만증에 이제 뭐 자세적인 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조적 측만증은
자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로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세나 습관하고 측만증의 발병 원인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그 측만증의 종류 중에 자세로 조금 휘어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좀 잠잘 때 자세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있는데 사실 잠잘 때 뭐, 자세 조절이 그때마다 깰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도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네. 자세 바르게 하려면 툭툭해서 깨워야 되는데 뭐 관에 넣어서 잘 수도 없고는 그러니까 강제로. 그게 네.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잘 때 자세 제어하는 게. 영향이 뭐 있다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크게 그쵸. 의미가 있기 힘들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라일락 향기님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앞바다리 하는 게 허리에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앞바다리 하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골반이 이제 틀어진다는 이제 늘 많이 믿고 계시는데 앞바다리 하면 이 골반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근육이 타이트해지고 인대도 타이트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허리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도 약간 좀 틀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앞바다리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이제 허리 건강상에는 좋지 않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바다리 하는 게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라일락 향기님 질문 반대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좀 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 더 살펴볼 텐데요. 동그라미 님이 77세 어머님께서 오른쪽 대퇴부 전자간골절로 수술한 뒤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해서 척추도 휘었다고 합니다. 다리 교정으로 척추를 교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쵸. 이제 아마 그 부러진 부위에서 이제 뼈가 일부가 이제 손실이 되든지 이제 맞춰지면서 이게 그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2cm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원인이 그 다리 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척추 교정을 통해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골반이 틀어졌으니까 이제 허리도 자연적으로 옆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깔창 같은 거나 굽을 조금 올리셔가지고 다리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더 올바른 치료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깔창을 통해서 길이를 교정해 주는 게 예. 좋다.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2cm면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2cm를 고지고대로 이제 깔창을 넣으시면 굽이 높아지는 효과가 돼가지고 또 이제 삐거나 이제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mm, 1cm 정도나 굽을 조금 이제 올리셔가지고 이제 중간 정도 맞춰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께서 가족 중에 좀 등이 굽으신 노년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이 굽는 것 자체가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지. 등 굽는 거는 유전적인 거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이제 측만증은 조금 유전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측만증은 옆으로 휘는 거고 이제 등이 이렇게 앞으로 뒤로 구부정하게 굽는 거. 네. 그거는 이제 후만증이라고 하거든요. 뒤로 휘었다고 그래가지고. 후만증은 그 가족력하고 관계없고 그 측만증은 좀 가족력하고 일부 연관이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70%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부모하고 이제 자녀 간에는 한 10% 정도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측만증은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그럭저럭님께서 척추가 휜 경우 좀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쉬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척추가 휘어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 척추가 휘었다고 통증이 있는 걸로는 의학적으로는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측만증이 있으신 분 중에도 이제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스트레칭을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스트레칭을 이제 그 아까 우리 운동 처방 선생님 알려주신 이제 운동 그런 거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거 갖고 하면 안 되고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시면은 그 아픈 게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네. 이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심은숙님께서 67세 여성이시고 3년 전부터 등의 왼쪽 가운데 통증이 심하고 의자에 앉으면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었더니 등이 굳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쵸. 한 67세면은 허리 이제 관절 마디들이 굳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굳은 거는 이제 맞는데, 이제 휘어진 상태로, 등이 굽은 상태로 굽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도 그 스트레칭 운동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유연한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 관절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그 마사지 하듯이 이제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거 해주시면은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운동 안 하고 그냥 구부러진 자세로 계속 지내시다 보니까 그게 굳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지금 그 스트레칭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척추측만증에 대해 제가 좀 모르는 사실들이 많은데 교수님에게 많은 것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좀 척추측만증을 좀 고민하고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측만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제 허리가 휘었으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측만증이 있어도 다행히 뭐 각도가 5, 60도 이상 뭐 그렇게 심하지만 않으면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기능적으로 뭐 출산에도 문제 없고 허리 통증과도 이제 관계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그런 질환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척추 측만증이 사람한테만 생기는 게 직립보행하는 사람한테만 생기는데, 강아지 같이 허리 누워 있는 경우에는 휠 일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서 계속 휘어질 수가 있는 게 또 측만증이거든요. 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측만증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또 그거를 무심코 방치하면은 그 중력 때문에 그 자세나 이것 때문에 계속 조금씩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척추 측만증은 꾸준한 운동 관리를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이제 기능적으로 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환이다. 그렇게 알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서승호 교수님과 함께 여러 정보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또 김정렬 운동초보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운동까지 두 개를 잘 기억하셔서 척추측만증을 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운동을 통해 척추를 좀 바르게 교정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 오랫동안 꾸준히 하셔서 오랫동안 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서승호 교수님 감사드리고 김정렬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운동으로 준비한 건강노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